대해서. 그 다음에 자, 붕자를 보겠습니다. 붕. 요즘 붕, 벗붕 그래요. 아닌데요. 버두자도 있는데요. 붕우가 있죠.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뭔지. 그런데 이 뜻은 별로 좋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어디에 쓰든가요? 주로 붕당. 요즘 붕당이라라고도 표현도 잘하죠.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붕당을 제발 좀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붕하고 우. 붕자. 달월자 두 개인데 달이 두 개예요? 아니죠. 자, 이 붕이라라고 할 때는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하고 비슷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조개패자죠. 조개라고 할 때 바깥에 내 딱딱한 거, 이건 바로 조개 패각. 우리가 이런 거를 껍질 패에서 패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각이라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을 표현을 한 글자가 되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이 인류의 고대 문명, 인류가 살았던 자취가 있는 가장 오래된 흔적들은 어디냐면요, 바닷가입니다. 인류가 먹을 것을 찾아와서 정착되는 곳이 바닷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요, 고대의 선사시대, 그 다음에 구석기시대 문화가 남아있죠. 저 강화도에 가면은 동막리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동막리 해수욕장에서 선사시대에, 그죠? 자취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서 공부했던 선사시대 유적이라고 할 때 바로 뭐예요? 조개무덤 그랬었죠. 이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면 참 좋은데, 조개무덤이 바로 뭐냐면은요, 자, 다른 짐승들한테 해를 입을 전혀 가능성 없이 인류가 가장 힘이 나는 음식, 단백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그 일반 바닷가 아니죠. 밀물, 썰물의 차이가 가장 많은 그 바닷가를 찾아서 인류가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네모라고 하는 거 아까 단단하다라고 껍질을 표현하고, 단단한 껍질 속에 뭐가 있다? 부드러운 속살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속살이 있는데요. 바닷가 잘 가보시면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은 뻘 속에서 누가 나오던가요? 조개가 나옵니다. 조개가 가만히 나오는 거 보니까 속에서 부드러운 속살이 나와서 걸어가죠. 이거를 우리 보통 거는 부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단단해요. 그래서 바로 부족,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조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개가 되는데요. 이 글자를 조금 변형시킨 것이 바로 저 글자예요. 그럼 조개라고 할 때 패는 바로 뭐냐면 이패, 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패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조개 모르는 분 없죠? 조개는 두 개의 껍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껍질이 이렇게 해서 입을 닫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입니다. 그래서 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패각 두 개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 글자는요, 어디에서 나면 주역에 보면은 십붕지라는 산택, 손괴, 풍래, 입괴라고 하는 십붕지 개념에서 십붕지 귀라라고 하는 거북귀자. 되게 복잡한데요. 잘 보면 재밌습니다. 앞발이 되고요. 등딱지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데요. 십붕의 귀라라고 할 때 표현할 때는요. 자, 2패라고 되어 있고 또 어느 한서 같은 경우는 5패로도 표현합니다. 그때 이때 패는 단순한 조개가 아니라 거북이의 등껍질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한 것을 이 붕이라고 표현했고요. 어느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5패로도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거북이가 뭐냐라는 거죠. 거북이나 조개는요, 예전에 대단히 가치가 높은, 요즘에 뭐 금, 은, 뭐 주식 이런 걸 뭐 대단한 보배로 삼는데요. 보배보라고 하는 글자 한번 볼까요? 가장 최고가 바로 뭐죠? 요거죠. 자, 집면자입니다. 지붕 있고 연통이 있고 지붕이죠. 여기 처마가 있고 그 속에 자 뭐가 들어있냐? 임금 왕이 아니라 원래 구수록자입니다. 글자 속으로 들어갈 때는 생략되죠. 그 다음에 질그릇부 그릇이죠. 예, 그릇. 이 질그릇인데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뚝배기 같은 겁니다. 맨 초창기에 우리가 자기가 나오기까지 전에 바로 질그릇, 도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릇이 있으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웬만한 집들도 좀 뭐 하다 보면은 막 그 그릇 장식장을 두고 부를 여전히 그 자랑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바로 최고의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패각입니다. 패각 그러면 자개가 그렇군요. 자, 조개 껍질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조개는 요 안에는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먹고 나봤더니 속에 기가 막히게 아롱다롱한 그 무늬들이 있죠. 자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장식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뭐도 만들어서 갔더니 야, 너 그거 뭐냐 하면서 나도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해서 이거 본격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해요? 바로 화폐로 씁니다. 그냥 이 조개 껍질을 들고 먼 길을 저 강 건너 산 넘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져요. 부딪혀서 망태에다가 담아서 칡넝쿨로 만드는 망태에다 담아서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을 단단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생긴 조개 껍질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되죠. 그 요 구멍 뚫은 글자 있죠. 바로 뭐예요? 꿰관자입니다. 꿰관이 되고요. 그래 구멍만 이렇게 보인 모양의 자 이렇게 해서 꿰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칡넝쿨로 쭉 해서 넣으면 둥글게 이렇게 쭉 되겠죠. 둥글게. 그래서 이걸 이 모양이 바로 둥글원입니다. 둥글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지금 겉에다 이거 써도 되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둥글원자입니다.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둥글원이에요. 보통 인원이라고 할 때 이걸로 하나로 쓰죠. 그래서 같이 다 통하는 글자가 되고요. 자, 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조개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것만 들고 가면 이거 돈 가치가 있어요. 바탕제자를 씁니다. 오늘날 재화죠. 오늘날 재화로 쓰는 것들은 다 달라졌는데 여전히 조개를 써요. 또 그 다음에 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될라자죠. 이것만 있으면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집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패자라고 할 때 재화 개념이 이렇게 되죠. 이 조개가 화폐가치로서의 그 인정을 받았던 것은 춘추 전국시대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진나라 때 바로 조개를 화폐로 쓰는 것은 이미 폐기했죠. 폐기하고 더 이상 쓰지 않게 됩니다. 화폐라고 할 때 화폐의 패자도 보세요. 여기 보면 수건건자가 되니까 바로 직물을 표현합니다. 직물과 곡식과 뭐 등등등등들은 전부 다가 그 재화인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재화가 바로 조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성향이 비슷비슷한 놈들을 전부 다 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붕이라 할 때는 무슨 개념이 많으냐면 동문 개념이에요. 동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뭐겠어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동사 개념, 그러니까 스승을 같이 한다. 같은 스승, 같은 문 안에서 할 때는 보통 붕입니다. 요즘에 붕당이라고 할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같은 자들끼리 모인 것,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뭐겠어요? 동문 말고 동지가 있죠. 동지. 동지라고 하는 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이해관계에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라고 할 때 이제 우도 공부됐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중정하게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중정하게 떳떳하게 사귀면서 같이 또 짜니까 또는 손으로 이렇게 잡는 모양이 되겠죠. 같이 손잡고 간다.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간다. 그래서 동지 개념으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우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군자의 붕우강습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같이 그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결국은 요거 하자 우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붕우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익히고 강습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익히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붕우강습. 그래서 유붕이 나하고 정말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죠?